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4일 윤석열이 파면되기까지 수많은 억측과 낭설이 쏟아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회적 불안과 불신은 더욱 커졌는데요. 그러나 결론은 변함없는 8대0 파면이라는 헌법재판관 전원의 만장일치 선고였습니다. 누가 어떤 의도로 억측을 퍼뜨렸든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지난해 12월 3일 밤 거리로 나왔던 시민들의 상식과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요. 수기의 시간은 길었습니다. 박근혜 탄핵 때 11일 노무현 전 대통령 때 14일이 걸렸던 것과 비교해 무려 38일이 소요됐는데요. 그 사이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도 많이 벌어졌습니다. 두 차례 시도 끝에 어렵게 구속했던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은 주먹을 쥐며 구치소 문을 걸어 나왔고 검찰총장은 즉시 항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들마저 위헌적 행태를 이어갔는데요. 헌재를 둘러싼 근거 없는 억측과 조작된 시나리오들이 난무했습니다. 탄핵 기각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 확산되면서 국민들의 불안은 커졌고 5대3이라는 확인되지 않은 숫자가 언론과 정치권을 통해 퍼져나갔는데요. 하지만 헌재 재판관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파면의 이유는 명확했고 무엇보다도 상식적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로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판을 진행했는데요. 그리고 끝내 헌법 수호의 최후보루로서의 역할을 완수해냈습니다. 22분 28초 탄핵 심판 결정문을 다시 듣고 읽어봐도 놀라울 정도로 완벽했는데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 이해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결정에도 내란 수고의 윤석열의 뻔뻔함은 변함이 없었는데요. 파면 결정 이후 나온 윤석열의 입장문에는 지지자들에 대한 감사와 미안함만 담겼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말도 12.3 비상계엄에 대한 사죄도 없었는데요. 끝까지 그는 자신의 밑바닥을 여지없이 보여줬습니다. 윤석열이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2시간 30여 분 만에 입장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그 내용이 개 어이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께로 시작하는 한 장짜리 입장문에서 윤석열은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 큰 영광이었다고 적었는데요. 이어 많이 부족한 자신을 지지하고 응원해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라고 입장문을 시작했지만 정작 사과의 대상은 자신을 지지하고 응원한 여러분으로 한정한 듯 표현했는데요. 또 기대에 부응 못한 점을 사과의 이유로 들었을 뿐 헌법재판소가 조목조목 위헌으로 못 박은 비상계엄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파면 결정을 수용하는 듯한 태도였지만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는 상투적인 승복의 표현조차 찾아볼 수 없었는데요. 그는 이런 자였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치안 상황을 점검한 뒤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민과 정치권을 향해 터진 입이라고 분열과 갈등을 멈춰달라고 당부했는데요. 대체 무슨 자격으로 분열과 갈등을 논할 수 있는 걸까요? 지금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은 있는 걸까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과를 확정하였습니다.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지 국가 원수의 탄핵이라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한 것을 무겁게 생각합니다. 저는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습니다. 또한 통상 전쟁 등 당면한 현안에 대한 대처에 일체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국민이 불안해하시는 일이 없도록 치안 질서를 확립하고 각종 재난에도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당부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라는 중대한 소임이 있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엄중한 상황인 만큼 정부 운영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맡은 바 역할에 책임있게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의 일상에 아무 흔들림이 없도록 하는데 매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치권과 국회에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차이를 접어두고 힘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국민의 삶과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정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한 총리는 굳건한 안보 태세 유지와 치안 질서 확립도 거듭 강조하면서 다음 정부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저는 벌써부터 이자가 어떤 짓을 저지를지 걱정입니다. 다음 주 8일 정례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한 총리가 이날 논의를 거쳐 차기 대선일을 결정할 거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거의 확실시됩니다. 윤석열이 파면되자마자 벌어지기 시작한 놀라운 일들이 기가 막힙니다. 결국 이자가 대한민국의 걸림돌이었다는 사실만 다시 확인되고 있는데요. 존재 자체가 민폐였던 거죠. 윤석열의 파면 결정 이후 우리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이 뚜렷한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관세 이슈에 출렁이던 환율이 이번엔 전혀 다른 이유로 요동쳤는데요.
바로 대통령 탄핵이라는 정치적 변곡점 때문입니다. 오늘 외환시장은 아침부터 예사롭지 않았는데요. 개장 직후부터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하락하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하루 만에 무려 32.9원이 떨어졌는데요. 낙폭으로 보면 2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가 결정적인데요. 헌재가 윤석열을 파면하면서 가장 먼저 반응한 건 외환시장이었습니다. 원화가 약세를 벗어나며 급반등한 건데요. 이번 주 초만 해도 환율이 1470원대까지 치솟으면서 시장의 위기감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헌재 선고 일정이 공개되자 곧장 하락세로 돌아섰고 선고 직후엔 아예 급락해버렸는데요. 시장에서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실제로 불법 계엄령이 선포됐던 작년 12월 3일 이후 환율은 지속적으로 올라갔는데요. 미국발 달러 강세라는 글로벌 흐름과 별개로 한국 원화만 유독 취약했던 건 바로 정치 때문이었습니다. 비슷한 흐름은 박근혜 때도 있었는데요. 당시에도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환율은 1210원까지 올랐다가 파면 결정이 나자 1150원대로 50원 넘게 떨어졌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은 흐름이 반복된 건데요. 코스피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헌재 선고 시점에 잠깐 반등하면서 2460선을 지켜냈는데요. 반면 미국 뉴욕 증시는 상호관세 이슈로 폭락했습니다. 우리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그 충격을 일정 부분 상쇄할 수 있었던 거죠. 정부도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국제신용평가사와 글로벌투자은행 등에 서한을 보내 대한민국의 국가 시스템은 질서 있게 운영되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만큼 국제사회도 이번 사태를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윤석열의 파면은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시장과 경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중대한 결정이었는데요. 앞으로 남은 건 처벌과 수습인데요. 혼란을 수습하고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이제부터 시작인 겁니다. 역시 예상했던 대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윤석열을 파면한 한국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유럽연합과 유엔도 한국 헌법과 제도에 대한 신뢰를 밝혔는데요. 주가가 오르고 환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거였던 거죠. 미국 국무부는 윤석열 파면에 대한 입장을 묻는 한국 언론들의 질문에 대변인 명의로 답변서를 보내왔습니다. 국무부는 한국의 민주적 제도와 법적 절차,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새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한덕수 권한대행 및 한국 정부와 협력하겠다고 했습니다. 헌법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쳐 헌재가 파면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그 결과에 따르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건데요. 진작에 이렇게 됐어야 했습니다. 국무부는 또 한미 양국의 번영을 가져올 미래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는데요.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 측도 한국 상황을 잘 알고 있고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의지를 신뢰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유럽연합 역시 한국의 헌법과 법적 절차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외신들은 실시간으로 파면 소식을 전하고 특별 페이지를 만드는 등 뜨거운 관심을 보였습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국민과 국회에 이어 사법부도 민주화 이후 최초의 계엄 시도를 단호히 거부했다고 의미를 부여했고 영국 가디언은 한국 민주주의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역사적 결정이라고 보도했는데요. 특히 비상계엄이 국회에서 해제되고 대통령이 파면된 과정에 주목하며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을 또 대통령 파면과 동시에 차기 대권을 향한 경쟁이 시작됐다며 다음 한국의 지도자가 누가 될지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보였는데요. 누가 될지 몰라서 관심을 보인 걸까요?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될지 말이죠. 마침내 그가 대통령이 되는 모습을 보는 순간이 다가왔는데요. 6월 3일 대한민국 역사를 새롭게 쓸 진짜 대통령이 옵니다. 헌법을 파괴하며 국민이 맡긴 권력과 총칼로 국민과 민주주의를 위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 선고됐습니다. 위대한 국민들이 위대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되찾아 주셨습니다. 계엄군의 총칼에 쓰러져간 제주 4.3, 광주 5.18 영령들이 총칼과 탱크 앞에 맞선 국민들이 부당한 명령을 거부한 장병들의 용기가 오늘 이 위대한 빛의 혁명을 이끌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공화정을 지켜주신 국민 여러분,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직 대통령이 두 번째로 탄핵된 것은 다시는 없어야 할 대한민국 헌정사의 비극입니다. 저 자신을 포함한 정치권 모두가 깊이 성찰하고 책임을 통감해야 될 일입니다. 더 이상 헌정 파괴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치가 국민과 국가의 희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계 역사상 비무장 국민의 힘으로 평화롭게 무도한 권력을 제압한 예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촛불혁명에 이은 빛의 혁명으로 우리 국민은 이 땅의 민주주의를 극적으로 부활시켰습니다. 세계는 우리 대한민국을 재평가할 것이고 K민주주의의 힘을 선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힘을 모으면 국제사회의 신뢰를 신속하게 회복하고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됩니다. 국민과 함께 대통합의 정신으로 무너진 민생, 평화, 경제,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에서 희망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향해 성장과 발전의 길을 확실하게 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